필수 영양소와 비타민이 풍부한 우유 다들 많이 드시고 계실 텐데요. 이런 우유를 특정 음식들과 절대 먹어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우유가 많은 효능을 지니고 있어 거부감 없이 드셨겠지만 최근에 우유를 잘못 먹으면 몸을 악화시키고 심각한 소화장애를 만든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우유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리고 우유의 진짜 효능, 우유 유통기한에 대한 비밀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친구와 가족에게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건강을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먼저 우유는 분명 효능이 좋은 음식입니다. 우유는 필수 영양소와 비타민의 풍부한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유를 좋다고 하여 아무 음식과 함께 드신다면 충격적인 부작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알맞는 음식과 함께 먹는다면 보약보다 더 좋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째, 우유와 딸기입니다. 딸기는 과일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딸기에는 유기산이 1%가량 포함되어 있는데 이 유기산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우유와 딸기를 함께 먹으면 맛이 좀 더 풍부해지고 영양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딸기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없는데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 밸런스도 맞고 맛도 좋을 뿐 아니라 소화 효소의 활동이 활발해져 소화가 잘 되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우유를 싫어하는 아이라도 딸기를 넣은 우유는 잘 먹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히 활용하면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우유 음료에서 딸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둘째, 우유와 커피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졸음을 쫓는 등 이로운 작용을 할 때도 많지만 자극이 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빈속에 마실 경우엔 위산 과다 분비로 속 쓰림 증세를 겪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산을 중화시켜줄 단백질을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커피의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시키고 소변을 칼슘 등 무기질 성분을 배출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고 특히 골다공증 환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커피와 함께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마시면 이런 작용이 중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커피에 우유를 넣어 마시는 카페라떼는 위산과다 현상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밸런스가 잘 맞아 카페라떼를 의사의 커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카페에 가시릴이 생긴다면 카페라떼 한 잔 드셔보세요. 하지만 카페에 가시릴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만드는 카페라떼 방법을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유를 데워주세요. 가정용 커피 머신이 있다면 사용하면 되지만 없는 분들은 우유를 컵에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주세요. 커피포트에 넣고 우유를 데운다면 타버릴 수 있으니 꼭 전자레인지를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이젠 커피를 섞어주면 되는데요. 집에서 에스프레소를 만들 수 있다면 넣어주면 되지만 보통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집에 있는 믹스커피를 따뜻한 우유에 넣어서 드셔보세요. 그렇다면 집에서 만드는 간단 카페라떼 완성입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셋째, 우유와 쌀입니다.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우유 성분 가운데 지질은 식품 가운데 가장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성분이지만 소화력이 저하된 노인들이 젊은 사람처럼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 장애를 일으킬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는 옛날부터 마시지 말고 씹어 먹어야 한다는 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쌀에 우유를 넣고 죽을 끓이면 한꺼번에 우유를 많이 먹지 않으면서 입안에서 머무는 시간도 자연히 길어지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또한 동의보감에서도 노인들에게 좋은 음식으로 우유죽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유와 절대 함께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우유를 도구로 만드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첫째, 고구마입니다. 깜짝 놀라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가 고구마를 먹을 때 목이 막혀서 우유와 자주 함께 먹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고구마와 우유는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고구마에는 우유에 부족한 섬유질이 풍부하여 함께 먹는 경우가 많은데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한 만큼 위장에서 오래 머물기 때문에 위산과 섞이지 않은 음식물이 위로 치밀어 오르는 생목이 오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우유 속의 포화지 방산이 위식도 괄약근을 이완시켜서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산 역류 증세가 있는 경우는 고구마를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때 저지방 우유를 함께 먹으면 고구마의 소화 흡수를 돕고 음식물을 잘 내려가는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드시고 싶으시다면 저지방 우유를 선택해보세요.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둘째, 설탕입니다. 우유에 설탕을 직접 넣어 먹지는 않지만 커피에 우유를 첨가한 카페라떼에 설탕 시럽을 넣거나 우유와 함께 설탕이 듬뿍 들어간 디저트를 먹는 경우는 흔합니다. 설탕은 혈액을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옵니다. 멸치와 같이 칼슘이 많은 식품을 요리할 때는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유 속의 유당은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어서 혈당을 비교적 천천히 올리는 장점이 있는데 설탕과 같이 먹으면 우유의 장점이 다 사라지고 우유의 지방 성분이 설탕의 맛을 더 부드럽게 해주어 설탕 섭취를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혈당 스파이크를 발생시키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체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고 살이 쉽게 찌고 잘 빠지지 않는 체질로 바뀝니다. 따라서 카페라떼를 드실 때는 설탕을 더 첨가하지 않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셋째, 약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주세요. 약을 먹을 때 물 대신 우유로 대신 먹는 것은 금물입니다. 특히 사이클린이라는 이름이 붙은 항생제를 우유와 같이 먹게 되면 우유 속의 칼슘 성분이 약 성분과 결합하여 약 성분이 혈액 내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즉 약을 먹어도 아무 효능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항생제 효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생제 섭취 2시간 전 후로는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유와 골다공증 치료제를 함께 먹는 것은 금물입니다. 우유는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네이트, 약물 대사를 방해하여 치료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체질적으로 결석이 잘 생기거나 소화력이 약하여 평소에 위산이 잘 역류하거나 췌장 기능이 약하여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우유를 섭취할 때 상극인 음식과 같이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유와 어울리지 않는 음식들을 피해서 먹더라도 유통기한을 많이들 놓치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유의 유통기한은 가공법이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흰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이 9에서 14일 정도이며 제품의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표시된 날짜는 유통기한이며 보관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유자 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냉장 환경에서 잘 보관되었다면 유통기한이 지나도 10일 정도 이내에는 먹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잠깐,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2023년부터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지만 보관 환경에 따라 쉽게 상할 수 있는 흰 우유의 경우 소비기한 표시제에서 제외되었고 예외적으로 2031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흰우유의 경우 여전히 유통기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멸균 우유의 경우에는 130도 정도의 고온에서 멸균하여 포장되기 때문에 상온 보관이 가능하며 유통기한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셔서 알려드립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유 활용법 첫째, 우유를 물에 섞어서 샤워해 보세요. 샤워나 목욕을 할 경우 우유와 물을 섞어 이용하면 피부가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또는 우유를 통해 세수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유 활용법 둘째, 청소에 활용하세요. 우유로 청소를 하면 때가 잘 지워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구나 세면대, 싱크대 등 다방면에서 유통기간 지난 우유 활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싱크대나 가스레인지의 경우 우유로 닦아주면 광택이 다시 살아나며 찌든 때를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유 활용법 셋째, 탈취제로 사용 가능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활용법으로 냉장고 탈취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유를 그릇에 넣고 랩으로 막은 후 구멍을 몇 개 뚫어줍니다. 그릇을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냉장고 안의 음식 냄새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되어 응고가 된 우유는 상한 냄새로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바로 버려주셔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영상 빠르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유 분명 좋은 음식이지만 몇몇 음식들과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고구마, 설탕 약 3가지와는 절대 같이 드시지 마세요. 특히나 이미 우유가 들어간 카페라떼는 시럽을 넣지 마세요. 그리고 약과 우유를 먹으면 약의 효능이 사라질 수 있으니 약은 꼭 물과 함께 드세요.
그리고 우유는 딸기, 커피, 쌀과 궁합이 좋습니다. 특히나 딸기를 넣은 우유 음료는 언제나 좋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도 나왔을 정도로 몸에 좋은 우유죽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유통기한과 관련해서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해도 무방합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냄새가 불쾌하다면 드시지 마세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유에 대한 진실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내용들 전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말한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의 내용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신다면 평생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가족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좋은 양질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